저는 조응천 전 의원도 굳이 이번 선거에 왜 나왔을까라고 좀 의문을 갖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나와서 이 양양자 후보와 완전한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과연 조응천 후보가 마지막까지 뛰었었을 때 몇 퍼센트 득표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한 10%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거든요. 아니 소수 정당이라고 네. 왜 나왔냐고 하면은 기억신당은 전국에 후보를 내면 안 돼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입니다. 여당으로 물갈이, 아니면 야당에 이번에 밉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사실 지금 지난 지방선거가 워낙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싹쓸이를 했던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구도가 다시 뒤바뀌는 건가 말들이 나오는 건데, 네. 가장 핫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또 최근에 이런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안 되죠. 왜냐면 외국 바이어들도 다 바꿔지고 내수도 안 되지. 진짜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틸라고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원호 화이팅 그랬어요.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응원해주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요즘 어떠시냐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죠. 헐통을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저도 의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 신망하면 진망하고 진더라고. 여기도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좀 익숙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물어본 자체가 내가 오히려 뭘 잘못 물어봤나, 잘못 대답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싱크인데, 저게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남대문 시장 갔다가 저 상인분에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됐냐고, 이제 자기 상인이 장사가 안 된다 하니까 컨설팅 한번 받아봐라, 이제 이 얘기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건데, 정 의원님 저 싱크 발언 가지고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또 공세를 펼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 민주당 후보들이 네. 지금 준비 안 된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준비가 좀 덜 됐나요? 하정우 수석들 온 거죠. 정치 처음 하는데 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 믿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3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원호 후보도 성동구청장 3번 했지만, 그렇죠. 서울에 구가 몇 개인가요? 25개 25개 구가 있죠. 있잖아요. 25개 구 가운데 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성동구라는 지역이 지난 12년간 어떻게 발전했냐? 뚝섬 재개발했죠. 또 서울숲 재개발했죠. 그리고 해당 지역이 준공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많이 풀어주면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어쨌든 그런 대세에 편승해갖고 정원호 구청장도 본인의 구정 활동이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큰 선거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한 번도 검증돼 보지 못한 사람인데 벼락 출세한 거죠. 벼락 출세한 사람들에게는 그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콘텐츠가 있나? 그 검증해봐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김어준 뉴스에 나가서 네. 그 정원호 구청장의 콘텐츠라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걸로 요약되고, 오히려 다 김어준 씨가 컨설팅 해주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본인의 내공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컨설팅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적 공감대, 이런 그 상인들과의 그게 네. 좀 부족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김 의원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좀 억까 같은 거 아니냐, 잘해보려고 한 얘기인데 좀 너무 말꼬리 잡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광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네. 뭐 벼락 출세했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서울에 유일하게 삼성구청장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한쪽은 민주당이 확 세고 한쪽은 국민의힘이 막 세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집히니까 네. 한 정당을 당적을 가진 사람이 3번 연속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역 주민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행정을 잘하니까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약간 저는 그 느낌인 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네. 여자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상인분이 이 얘기를 했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뭔가 솔루션을 얘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뭐 솔루션을 좋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공감하고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뭐 좀 검토해서 잘 이 상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공감을 원했는데 갑자기 F가 돼야 되는데 T가 T네요, 됐어. T. T가 돼가지고 야 컨설팅 좀 받아봐. 야 여기 이렇게 상인이 많은데 좀 품목을 바꿔봐.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틀린 얘기냐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네. 제가 만약에 후보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상인들이 힘드신 거 많이 아는데 제가 그럼 한번 시장이 되면은 비용 좀 컨설팅을 할 수 네. 있는 업체를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좀 다른 종목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본인도 좀 이거를 여기에 걸쳐서 본인의 공약을 내세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냉정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냐 그렇게 보이는 않는데 선거전은 어쨌든 막판 되면은 다 물어뜯거든요, 진짜. 딱 하나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이번에는 경기지사 선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를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 3파전이 됐습니다. 추미애 의원 민주당 후보 그리고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힘 여기에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까지 이렇게 모두 3명이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그런데 예.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과 조응천 전 의원 이 두 분이 결국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신경전이 지금 거세단 말이죠.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땐 단일화 전망 어떤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선거가 단일화 이슈로 밀리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다 단일화가 어렵다라고 보는 여기도 입장이네요.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여기는? 단일화 어렵고 평택도 네. 단일화 어렵고 여기도 단일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표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합치면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전제 나와야죠.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 선거 전체 구도는 무슨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미애 의원의 독주를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쉽지 않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응천 전 의원도 굳이 이번 선거에 왜 나왔을까라고 좀 의문을 갖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후보도 이상한 후보가 나쁜 후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민주당에서 활동했었고 민주당의 어떤 과거 86세대 운동권 문화, 뭐 어떤 전체주의적인 문화 이거에 반발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크게 두 사람이 다르지 않거든요. 정치적 색깔이. 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이 양향자 후보와 완전한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개혁신당의 당세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남양주에서 재선한 후에 2024년 선거에 3선 선거에 나왔을 때 얻은 득표율이 13.2%예요. 경기도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8%대였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나와서 과연 조응천 후보가 마지막까지 뛰었었을 때 몇 퍼센트 득표할 수 있을까? 저는 10% 넘지 지난번에 어렵다. 15%는 절대 못 얻는다고 얘기했고 네. 지금 생각하면 한 10%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양향자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단일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보셨을 때도 이 경기지사 3파전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정광재 대변이 너무 냉정하다. 여기도 T인가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니 소수 정당이라고 네. 왜 나왔냐고 하면은 개혁신당은 전국에 후보를 내면 안 돼요. 뭐 개혁신당이 들으면 매우 섭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왔냐?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왜 의문이다. 나왔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길 것 같으니까 나왔겠죠. 공감 좀 해줘. 어떻게 사람이 후보가 이렇게 당연히 냉정해. 이길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볼만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길 것 같거나 아니면은 얻을 게 있거나 네.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얻을 게 있거나도 저도 봐요. 이기기는 쉽지는 않고 개혁신당의 당세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조응천 전 의원 조응천 후보가 지금
그 조작기소 특검 네. 그 연석회의 야당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을 지금 이분이 법조인 출신이고 맞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박근혜 정부 때 했죠. 공직기강 비서관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따가 민주당으로 가서 또 이제 의원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잘 짜면은 선을 잘 그으면은 조홍천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조홍천이 제안을 하고 지금 다른 수도권 후보들이 다 연대한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양양자 후보가 거기 안 간대요. 안 가기로 했죠. 예,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 조홍천이 주도한 판에 양양자가 안 가는 거는 단세포적인 단견 단세포. 죄송합니다. 단견이라고 봅니다. 단견. 합칠 건 합치고 여기에서 본인이 그리고 후보가 된 것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죠. 양양자의 존재감을 일단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해야 가는 되나 게. 그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선거의 경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세 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이에요.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누가 이겨도 민주당의 승리다. 아, 이것도 신기한 또 구도가 양상이 됐는데 이번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랜만에 지방에 갔습니다. 대구 지원 유세를 갔는데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된 다음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조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무슨 소동이 벌어졌었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영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여기는 사실 대구는 아니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니까 조경태 의원이 빨리 집에 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정 의원님, 네. 장 대표 지지자들이 저렇게 가가지고 했는데 이 집에 가라고 한 거 이거는 조금 내분 양상 같아 보이는데 선거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내분 양상처럼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분 아닌가요? 내분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예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분열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분열하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정리됐습니다. 계엄 나쁜 거다. 네. 우리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탄핵과 관련해선 그게 탄핵해서 그렇게 빨리 탄핵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줘야 했느냐라는 것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보수 정권, 보수 정당 절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내에는 12월 14일 날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얕은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통령 2심 판결에 대해서 선거법 이제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올 분명히 때까지 그 선거에 못 나올 거다. 근데 그거 다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탄핵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간다고 보면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도 없지만 그때 만약에 탄핵하지 않았으면 우리 정당 자체가 존립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랑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바른정당 같은 분들과 이렇게 당내에서 탄핵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여전히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선두주자로 내세운 사람이 장동혁 대표잖아요. 네. 이 양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정당이 정말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빨리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호개인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한 상태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네. 공주에 공천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과거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호개인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선을 그을 텐데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못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장 대표가 지난 주말에 저렇게 부산에서 한번
호되게 당해서 그랬는지 어제 이제 대구 가서는 사과를 했단 말이죠. 공천 가지고 논란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요? 일단 주호영 의원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네.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제 공천을 줬으니 사실은 보훈을 했죠. 사과에 대해서 보훈을 한 거고 뭐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지긋지긋하다 약간 대구 시민들도 좀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수 결집의 땔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여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말씀드리면은 조경태 의원이 올라왔을 때 장동혁 지지자들의 장동혁을 연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경태 의원의 축사를 방해할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 붙었을 때 세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줄 몰랐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장동혁 대표만 더 곤란해지고 박형준 시장 후보는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제발 좀 그만하시라. 그만 좀 하세요. 막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선거 캠페인 자체가 다 안 좋게 비춰지는 거를 다 이게 이기적으로 지금 자기의 그런 거고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의 그 마음과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집에 가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 그렇다. 지금 박형준 시장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른 것들이 돋보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힘의 지금 내분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